그 당시에는 약간 프리랜서로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회사로서 운영하는 방법이 무엇일까가 궁금해서 마침 이제 사업가 양성이라는 멘트에 후킹 당했어. 네, 후킹을 당하고 네.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할 거고 어느 정도의 상태인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디자이너를 넘어서 정말 사업가, 회사를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누구신지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디자인 스튜디오 편집회사를 운영 중인 고디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인터뷰 요청을 드린 거는 저희 펫부코를 수강을 하셨고 원래도 잘하고 계셨지만 또 수강하고 난 다음에 또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서 펫부코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고 어떻게 이거를 알게 됐는지 그거부터. 일단 저는 이제 디자인 회사를 운영한다기보다 그 당시에는 약간 프리랜서로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었고요. 얼마나 했어요? 작년에 제가 들었으니까 3년차, 이제 4년차가 된 거고요. 큰 문제 없이 사실 되게 즐겁게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조금 회사다운 업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조금 생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로서 운영하는 방법이 무엇일까가 궁금해서 마침 이제 사업가 양성이라는 멘트에 후킹 당했어. 네, 후킹을 당하고 네. 사실 부만남님 계정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고디님도 그때 무료 웨비나 혹시 들었어요? 네. 그러면 그거 듣고 어쨌든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좀 고민을 했을 법한데 그쵸. 하겠다고 좀 결심할 수 있었던 딱 포인트? 뭐 있었을까요? 저는 솔직히 일기 분들이 이제 활동을 좀 하는 게 보였고 맞아. 또 좀 적극적인 성격이라 또 여쭤봤죠. 맞아, DM으로. 맞아. 근데 너무 추천을 하셨고 그래서 저도 그걸 믿고 신청한 것도 있었다. 그렇죠. 첫 강의 날 이제 와서 강의 듣고 이제 1대1 코칭도 하고 했잖아요. 하면서 어떤 게 좀 도움이 됐는지. 제가 궁금했던 요소들을 과감없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 예를 들면? 무료 웨비나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상승 곡선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근데 사실 정말 수업을 들어야 그게 와닿거든요. 그쵸. 그냥 무료 웨비나 같은 게 살짝 가볍게 이런 걸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컸고 근데 진짜 수업을 들었을 때 와닿는 갭이 굉장히 컸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할 거고 그 상승 곡선에 내가 어디에 위치하면 좋을까 어느 정도의 상태인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수업을 들으면서.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책도 저도 같이 읽게 되고 고디님은 어쨌든 혼자 1인으로 좀 하고 있었던 상태였으니까 회사로서의 모습을 좀 갖추고 싶다라고 했을 때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바로바로 좀 적용할 수 있었던 게 있었다. 네. 그렇게 이제 강의를 마치고 사실 마치고 나서부터가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주 만날 때는 그래도 이게 뭔가 신경도 쓰이고 고민도 하고 만나서 또 듣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딱 끝나면 또 이게 확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처음에 제 기억에는 고디라는 인스타그램 개인 아이디가 있었고 고디자인 스튜디오가 이렇게 두 개가 있었고 고디자인 스튜디오가 고디보다는 오히려 팔로워가 낮았었는데 기억나요? 어느 정도였는지? 3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에서 이제 수업을 듣기 시작했었고 그 이후에 막 올라갔잖아요. 그랬던 과정이 좀 기억났던 포인트 같은 거 혹시 있어요? 사실 이제 개인 계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컨텐츠를 만드는 거에 대한 무리가 없는 편이긴 했어요. 조금 가볍게 던져도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치만 조금 더 컨텐츠적으로 응집됐으면 좋겠다라는 욕심도 사실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부만나님 수업 들으면서 조금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저희 분산되어 있던 생각과 이야기들이 개인 계정은 어떤 거, 사업 계정은 어떤 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됐었어요. 원래는 그것도 고민이었어요. 그 두 개를 굳이 운영해야 하는 건가? 오랜 고민이 있었고요, 사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래도 딱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딱 나눠져 있는 분리한 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남들은 사실 아직도 굳이 왜 두 개를 나누냐 하나로 해라라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걸 분리함으로 인해서 회사라는 고디자인 스튜디오라는 회사도 드러낼 수 있고 저만의 활동 영역도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3천에서 지금 2.2만까지 갔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 꾸준히 해서라고 맞아. 생각해요. 꾸준히 뭐가 됐던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을 남들은 또 좋아하고 맞아. 뭐 그런 걸 계속 시행착오로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혹시 뭔가 좀 눈에 띄게 잘 됐던 컨텐츠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계속 거? 그렇지만 작업 과정 공유하는 거? 어. 과정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되게 하여튼 편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 되게 딱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어떤 분들은 되게 힘을 많이 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양도 많이 못하고 부담스러워서 막 치고 나가지 못하는데 고객님은 되게 가볍게 물론 가볍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선생님이 그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 스시에 이렇게 좋은 말씀 하나 있었는데 마트에 있는 네. 시식 코너 같은 거 네, 같다. 그거 정말 좋은 말이었어요. 저한테 그죠, 말씀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되게 맞는 맞는 말씀이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로 접근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제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도 하다 보니까 자꾸 무거워져가지고 뭔가 엄청난 걸 여기에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하기도 힘들어지고 막 하기 싫어지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런 거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가볍고 편하고 맛있게 딱 한 입 먹을 수 있는 정도로 해주면은 그거에 훨씬 반응한다. 약간 네. 그런 포인트였었는데 근데 제 생각인데 만드는 사람도 그게 편하고 맞아. 보는 사람도 그게 편한 것 같아요. 그게 맞는지는 사실 자기가 뭐 맞고 틀리고는 사실 없잖아요. 콘텐츠에 있어서. 사실 그래서 저는 그걸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맞고 틀리고는 없고 그러니까 의도와 맞는지 안 맞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편하게 보게 해주고 싶다는 의도면 편하게 하는 거고 많이 안 봐도 되지만 내가 진짜 엄청난 걸 줄 거야 라는 의도고 그걸로 인해서 뭔가 성과가 나올 때면 그걸로 가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팔로워를 늘리는 게 좀 목적이라면은 좀 그렇게 깊게 어렵게 가는 건 아닌 거고 어느 정도 시기에는 팔로워를 좀 늘리기 위해서 좀 간편하게 쉽게 볼 수 있는 컨텐츠로 쭉 가다가 뭐 중간에 한 번씩 간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답은 없고 그래도 어쨌든 팔로워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는 올라와 줘야 보는 사람도 신뢰감이 생기고 그리고 올라왔기 때문에 또 쉽게 더 팔로우 더 하게 되고 그쵸. 이미 신뢰감 있는 계정이네 이렇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렇게 컨텐츠 만들고 하면서 일적으로도 확실히 좀 성장하게 됐나요? 그럼요. 어떤 부분이? 고객층이 좀 다양해졌고. 다양해졌다. 왜냐면 그 말씀하신 수업 내에서 이제 퍼널이라는 거를 작용한다는 걸 겪게 됐고요. 제 회사의 수요층이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조금 반면에 어려운 점은 그걸 추려내는 게 또 어렵긴 한데 그죠.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쨌든 컨텐츠를 만들면서 늘어나는 뭐 팔로워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걸 통해서 유입이 많아졌다는 게 그쵸. 체감이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돈도 더 많이 벌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궁금했던 거 하나가 그 간에 이제 과외도 맞아요. 했잖아요. 네. 그것도 궁금해요. 그것도 어떻게 하게 됐고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됐는지. 일단 제가 편집 디자인이라는 영역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책을 쓸 기회가 생겼고 편집자분께서 이제 컨택이 오셨는데 책을 쓰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지가 궁금했어요. 제 컨텐츠를 왜 보며 그러다 보니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볍게 스토리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모든 건 무겁게 하지 않았어요. 그 포인트다. 가볍게 스토리에 했더니 이제 DM이 막 폭주를 하는 거예요. 뭐였는데 스토리에 올린 게 어떤 거였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러한 편집 디자인 관련된 뭔가를 뭐 배우고 싶은 친구가 있다거나 그래서 이제 소규모 과외를 1대1로 이제 한 거죠. 처음에 조심스럽게. 그래서 다 체크리스트를 보냈어요. 어떤 게 궁금하고 왜 저의 콘텐츠를 보고 있으며 그래서 이제 몇 명의 친구들을 만났는데 모든 질문이 다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스터디로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이제 연말 정도에는 이제 스터디까지도 넘어갔던 거고요. 이렇게 해서 1대1을 하다가 1대1보다는 조금 많은 규모로 직접 가르쳐주는 걸 하게 맞아요. 됐고 그거를 해서
좀 도움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이 저에게 직원을 고용해야 얘기를 사업이 된다고 그 하신 얘기를- 저 정말 착한 친구네요. 수업 잘 들었죠, 저. 그죠? 모범생인데. 그래서 그것도 영향이 있어서 이제 저와 핏이 맞는 친구를 찾았으면 좋겠다. 나의 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감으로 가을에 시작한 것도 있는데요. 덕분에 연결이 되기도 하고. 같이 일하기 또 네, 해갖고. 맞아요. 괜찮았어요? 네, 너무 좋았어. 그렇지. 난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요. 고디님의 이미 컨텐츠를 보고 저 사람한테 배우고 싶어서 왔고 배웠고 그럼 일을 하자고 하면은 가르친 걸 잘 할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신뢰 관계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 일하는 방식도 배웠고 저는 진짜 그거만큼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제 입장에서도 고디님이랑 또 프로젝트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잖아요. 편집도 있어가지고 또 요청해가지고 또 잘 해주셨고 그런 게 생겼던 것이 저도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고디님이랑 신뢰관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좀 이렇게 믿고 맡기고 싶었고 맞아요. 고디님도 일도 주시고. 고디님도 되게 또 합리적인 견적으로 잘 해주시고 그랬었죠. 일단 제가 궁금했던 건 이 정도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페프코를 들을지 말지 좀 고민하는 분들한테 한마디 솔직하게 그냥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이너를 넘어서 음. 정말 사업가? 뭔가 회사를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만남 선생님께서 굉장히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사랑을 담아서 조언도 해주시고 선생님의 이야기도 해주시고 아무튼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